안녕하세요. 뼈아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당신과 가족 건강을 위해 꼭 알아야 할 4가지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4가지 분야가 될 수 있겠네요. 오늘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우리 뼈덕지 여러분께 너무 사랑해 주셔서 이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가 우리나라 메이저 4대 서점 올킬을 달성했습니다. 우리나라 메이저 4대 서점이라면 교보, 예스, 알라딘, 인터파크인데요. 모두 다 종합 1위를 했습니다. 박수.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책이 많은 분들에게 읽히는 사실 자체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흐뭇하고요. 교보는 온라인 1위고요. 종합은 교보는 오프라인이 같이 있으니까 온오프 통합은 4주 합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한 2주 정도만, 한 주 정도만 더 지나면 종합 1위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는 우리가 알아야 할 4가지인데, 4가지 카테고리인데요. 이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 이제 면역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장, 누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뇌, 누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우리가 자가면역 질환이나 뇌 질환이 어떻게 해서 유발되는지를 설명해주고, 거기를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솔루션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4가지의 어떤 그 분야를 머릿속에 딱 넣고 이 책을 읽거나 아니면 강의를 들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4가지를 먼저 미리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톰 오라이언 박사님은 조지 굿하트 박사님의 건강 삼각형에 하나를 더 플러스해서 건강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조고요. 두 번째는 생화학, 세 번째는 마음가짐, 네 번째는 전자기장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는 구조인데요. 스트럭처, 우리 몸의 구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척추지압, 마사지, 물리치료, 운동의 관점에서 건강에 접근한 것은 근육, 뼈, 관절 운동 또는 운동 부족을 살펴본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당신이 차에 앉는 방법, 평소 잠잘 때의 자세, 사용하는 베개 종류, 신발 뒤축의 다른 정도 등이 포함되고, 이 모든 것이 건강의 구조적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척추지압 요법으로 극적인 효과를 본 사람은 수천만 명에 달한다. 만약 당신의 반복적인 두통이 나쁜 자세 때문이라면 어떤 약도 영구적으로 두통을 없애지 못할 것이다. 이 경우 구조적인 유발 인자를 바로 잡아야만 신체와 뇌 기능을 모두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두통이 있는데 두통이란 증상이 있어요. 그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건 많은 원인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머리 안쪽이 아프다고 생각하니까 몸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갔거나 아니면 뇌 자체에 문제가 있겠거니. 그런데 그게 근본 원인이 어떻다? 바른 자세가 아니다. 혹은 어떤 몸의 구조가 불균형하거나 망가졌다. 아니면 운동 부족이다. 이런 것들이 어떻다? 우리의 뇌 건강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목관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관절염 증상이 나타나면 관절에 염증이 생겨 결국에는 기형이 된다. 그 결과로 경직, 통증, 그리고 많은 경우 붓기가 생길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골관절염의 메커니즘이다. 나쁜 자세와 같은 불균형이 관절 기능을 부자연스럽게 만들어 면역 반응을 활성화한 결과 염증이 생긴다. 이렇게 불균형의 염증이 더해져 생기는 목의 기능 장애는 목 통증으로 나타난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더 커진다. 목 관절의 부적절한 기능이 통증을 유발하고 뇌로 가는 혈액 흐름을 가로막는 것이다. 통증이 클수록 혈액 흐름이 더욱 제한된다. 2장에서 관류 저하에 대해 이야기했던 내용이 기억나는가? 관류 저하는 비포를 유발하는 메커니즘 하나이다. 비포는 뇌 누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건망증, 불안감, 수면 부족, 주의력 부족 등 뇌 건강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라는 것이죠. 우리 몸에 연결되어 있고요. 구조가 잘못되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안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안에서 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를 똑바로 해라,
뭐 이런 것이 실제로 그냥 어떤 보기 좋아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그래서 책에서 구조편에 가시면 우리가 자세하게 더 알아볼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생화학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생화학이란 당신이 숨쉬는 공기를 포함하여 먹고 마시고 그 밖의 방법으로 몸속에 들이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글루텐, 유제품, 설탕 같은 특정 식품들이 왜 내 독성이 되는지, 면역계가 그런 식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런 식품을 무엇으로 대체하면 되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마시는 거, 흡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특히 자가면역 질환, 뇌 질환, 이런 것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글루텐은 밀가루죠. 유제품, 설탕도 가공 설탕을 보통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멀리 할수록 더 건강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댓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끊어서도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만한 박사님도 그걸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그냥 일주일에 1시간 투자해서 하나씩만 바꾸라는 거죠. 왜냐면 이 세 개를 동시에 끊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영양소, 정말 필요한 영양소를 못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이 글루텐, 유제품, 설탕 끊으려다 몸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망가지는 경우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급하게 하지 마라. 6개월에서 1년 정도 생각하면서 일주일에 하나만 너의 생활 습관을 바꿔라. 원래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빵을 매일 먹었는데 아침에 빵을 먹지 말고 다른 건 먹어라. 밥을 먹던지 아니면 다른 뭐 여러 가지 그 야채 같은 걸로 먹던지 이런 식으로 해라. 그래서 하나만 바꾸고 그거를 네가 글루텐을 좀 소비를 좀 줄이고 다른 것들을 바꾸면서 부족한 영양소를 메꿀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바꾸고 그거를 습관화시켜라. 습관화시키면 어떻게 되죠? 아침에 빵을 안 먹었던 것을 이제는 습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저항이 떨어지죠. 금단 현상이 없어지죠.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다른 거 하나를 바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책을 읽었다고 해서 저는 글루텐 프리를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글루텐 민감성이 있지는 않거든요.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글루텐 요소가 모든 사람에게 좋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게 연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줄일 겁니다. 줄일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빵을 안 먹죠. 그러나 저는 라면을 포기할 생각은 없어요. 제가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평생 라면을 안 먹는 건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글루텐 민감성이 있는 사람이나 예민하신 분들은 또 지금 어떤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딱 끊으면 좋죠.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끊으면 좋겠죠. 이렇게 맥락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유제품이나 설탕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는 부분입니다. 근데 애들 같은 경우 어떻죠? 우유 적절히 먹입니다. 아예 안 먹일 수는 없어요. 다른 걸로 대체를 하겠지만 한꺼번에 빼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좋아하잖아요. 어떻죠? 아이스크림 아예 안 먹일 수는 없어요. 아예 안 먹일 수 없습니다. 줄이는 거죠. 줄이는 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입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흡입하는 거. 여기 책에 나왔잖아요. 알츠하이머병 뭐죠? 원인이 너무 많잖아요. 원인이 많은 그 중에 하나가 흡입성. 그래서 우리가 이 바깥의 공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 우리가 잠잘 때 침실 공기는 좀 청정하게 만들면 좋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화학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책 전반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들어가는 게 특히나 우리 장, 마이크로바이옴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흡입하는 거, 우리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 전반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노파시브로 말씀드리겠지만 글루텐, 유제품, 가공 설탕이 안 좋다 하더라도 이거를 한꺼번에 끊으면 오히려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정말로 아픈 상태에 있다면 가족이 그렇다면 하나씩 완전히 끊는 건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씩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처럼 라면을 정말 사랑한다면 인생에서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는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건강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당신의 건강과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인생의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이 포함된다. 고약한 생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은 우리의 태도와 삶의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이 어떻게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방아쇠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연구에서 확인되는 실제하는 현상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긍정적으로 마인드를 갖는 거, 그리고 스트레스를 최대한 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 상태지만 마음은요 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발현도 어떻죠? 뇌 생화, 몸의 상태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요즘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대대적인 투자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즉 핫한 주제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연구들 뭐냐면 장 건강이 뇌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감정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지금 연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스트레스 관련해서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안 받을 수 없잖아요. 받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 말씀드렸죠. 스트레스 힘을 보시면 스트레스조차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 바꾸는 방법이 뭐죠?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예를 들어서 마음 챙김이랄지 명상, 의식적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간단 한두 가지만 얘기해 드리면 마음 챙김을 꾸준히 하면요 염증성 반응이 현저하게 줄어들고요. 의식적인 그 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계가 평온한 상태 됩니다. 부교감신경계 계속 활성화되어 있으면 몸에 안 좋거든요. 그리고 명상을 하게 되면 BDNF, 뇌유래 신경 인자. BDNF는 우리 그 완공에 나오죠? 뭐죠? 뇌 가소성. 뇌가 더 똑똑해지는 그런 인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명상이. 명상뿐만 아니라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명상이.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고요. 마지막은 뭐냐면 전자기장입니다. 저는 전자기파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거에 대해서 콧방귀는 안 꼈어요. 증명될 게 없지 않냐. 근데 지금 전자기파가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상관관계 연구가 누적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 어떤 원인을 찾기 되게 힘든 겁니다. 이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는요, 원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를 추정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연구가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 연구가 나올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아무튼 근데 지금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전자기파가 인간에게 우리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상관관계 연구가 누적되고 있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뭐 10년? 좀 이게 안팎 됐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전자기장을 나오는 많은 기계들과 너무 가깝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제 방만 하더라도요, 여기 지금 이 방송 지금 스마트폰을 찍고 있고 제 앞에 PC가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트북이 있고 여기 아이패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이파이 하면 열면 뭐 옆집부터 이 동네 뭐 와이파이가 다 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것들을 멀리 하는 게 중요한 거. 특히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분이 계세요. 그 인류의 3%가 전자기파 과민성으로 지금 됐다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면역 기능이 되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면역 기능. 그리고 전자기장이 당뇨병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영향을 받아요. 당뇨병에 걸리신 분이 전자기파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상관관계 누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제가 이게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알았다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안 쓸까요? PC를 안 쓸까?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조금은 멀리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특히 언제? 잠잘 때. 여러분, 우리가 침실이 되게 중요한 게 우리 하루에 3분의 1 침실 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오브라인 박사님 얘기해 주신 게 무엇이냐면 잠잘 때 일단 침실 자체의 구조를
웬만하면 이 전자기장과 거리가 멀게 침실을 만들고 스마트폰도 옆에 두는 거 오케이. 그런데 비행기 모드 하고 자자. 차단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전자기판은 우리 특히 5세 이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가 얼마나 여기에 그 전자기장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성인 뇌와 다르게 아이들의 뇌는 얼마나 더 크게 영향을 이런 전자기장에 민감한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건강과 또 가정의 건강을 생각하실 때 4가지 구조, 우리의 몸의 구조, 자세, 태도, 뭐 운동 구조,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예, 구조, 생화학,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흡입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음식 같은 경우나 우리의 자연 환경, 집안에 어떤 위에 독소가 있는지, 곰팡이, 이런 것들, 또 우리가 먹는 음식에 3대 음식 있죠? 글루텐, 유제품, 설탕, 그 다음에 뭐 유기농, GMO 이런 것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죠.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긍정적 인생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더 나아가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할지라도 어떻다? 이거를 긍정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거기까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스트레스의 힘을 같이 읽어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스트레스의 힘 같이 읽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전자기장. 이왕이면 우리가 너무 많이 이 전자기기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웬만하면 떨어지는데 최소한 침실에서는 떨어져 있자. 평소에 스마트폰 보기보다 책을 보자.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의미로 저희가 이 방송 많이 해드렸죠. 스마트폰이 어린아이한테 안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이 학습에도 안 좋고, 아이와 정신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몸 건강에도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떨어뜨린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여러분께서 머리를 두시면서 우리의 건강 전략을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4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하나하나마다 생활 습관을 본인과 가족들 바꿔보는 거예요.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하나씩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나한테 접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닌지. 여러분, 하나 뭐 했다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씩 누적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progress, not perfection. 이 오브라인 박사님 얘기해 주신 거죠? progress가 중요한 겁니다. perfection, 완벽해질 필요가 없어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간다면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바라기는 자가면역 질환이나 현대의학으로 잘 고쳐지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4가지 분야를 바꿔보면서 좀 건강이 좀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